실전 76강입니다. 법정 지상권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제 지난 75강에서는 그 민법 제 622조에 의한 차지권이죠, 그죠? 차지권에 의해 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토지가 경매가 진행된단 말이죠, 그죠? 토지가 경매 진행되었을 경우는 때로는 봐가지고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저희 그 안종현 경매 스쿨에서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요, 실제 경매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특히 이제 기 낙찰된 물건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물건 아니십니까?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적에 그 물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법원 경매는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격과 방어,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요, 지분 경매다 그러면은 뭐 역경매 해가지고 가등기 작업을 한단 말이지. 또 유치권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유치권이 있는 물건 낙찰받고 나서 유치권자한테 그 사람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다시 경매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유치권자 입장에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사건과 관련된 유치권자가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항의를 하실 게 아니고, 자, 내가 당사자인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유치권 신고만 해놓게 되면은 낙찰자 인수한다고 그러더라. 근데 낙찰자 인수 안 하고 또다시 경매를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 내가 어떻게 또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고,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봐가지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에는 권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낙찰 받아야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정답은 있다 없다? 정답은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낙찰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제3자가 들어가서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그것도 어떻게, 예를 들자면 1차 감정 가격이 10억이야. 건물의 감정 가격이 10억인데 건물에 상당히 많이 유찰됐어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니까 건물이 상당히 많이 유찰돼가지고 건물에 뭐 최저 가격이 만약에 한 2억 정도 된다 그럼 저 같으면 저 들어갑니다. 10억짜리를 2억에 낙찰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잖아. 그럼 제가 방송할 때 항상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성립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의 고리를 만든다. 누가 이게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러면 협상의 고리를 어떻게 만들지니까 임차인을 막 심어놔 버리자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겁니다.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더라 이리하였을 적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법률적으로 봐서는 토지 소유자 말고는 들어가 낙찰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와서 제3자가 낙찰을 떡하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임차인을 막 넣어버리면요, 토지 소유자는 말이지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 집행을 해야 되고, 명도 집행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나가 열받으면 확 건물 부숴본다 이거죠. 왜냐면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니까 건물 철거시켜버린다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그런 우리 경매 강자 이 접근 방법보다는 실전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공격과 방어, 이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의 이해 당사자이신데 그럼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 그러면요, 왜 내 건 말이지 선택해가지고 방송하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됐는데 어차피 우리 경매 투자 목적은 돈을 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고자 한다 하더라도, 자, 그럼 내가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참 대화가 상당히 스무스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죠? 따지다시 물으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질 나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영상물 제작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현재 특히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매 정보지상에 경매 물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에 많잖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경매 정보 사이트는요, 사람 이름 실명이 다 거론 안 됩니다. 김땡땡, 이땡땡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혀 어떤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따지다시 묻지 마시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보다 좀 더, 저쪽에서 누가 한마디 겁 없이 들어가 낙찰을 받았을 적에 말이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누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다 건설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요. 저도 뭐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보니까 쓸데없는 말씀을 말이죠. 아유, 그건 뭐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보니까요, 자료로 이제 잠깐만요. 자료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하고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실전 76강이지요. 오늘이 이제 2023년 5월 1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해서 이게 이제 지상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종류 해가지고, 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민법 제622조에 의한 차지권, 그죠? 차지권에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이 어려워요. 오늘 사실은 낮에, 이게 부천에 계신 분들인데 두 분이 저희 사무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나누셨는데 이분들 보니까 지분 경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괜찮아요. 지분 경매. 그것도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초보들이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는데 왜? 어려우니까. 왜? 들어도 모르니까. 안종이 맨날 쏘련 말하고 달달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보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5천만 원 벌었다. 이런 영상물 좋아한다 이거지. 그런 영상물 100번 봐봐야 돈 되는가?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벌었다 이런 영상물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낚시 영상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봐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이 영상물이 안종현 경매스쿨의 영상물은 장난치고 낚시하는 그런 영상물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죠? 극복하셔야 되는 것이, 머리 아파. 그럼 그런 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제 말이 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어. 아파트 하면 맨날 아파트 들어가도 맨날 떨어지면 돼. 간단해요. 그죠? 예. 자, 이제 본 강의 나가겠습니다. 이게 5번의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지난 75강에서 말이지요.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경매 사례 여주 사건 해가지고 여기에도 아마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민법 622조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는 대항력을 가진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지난 75강에서는 토지가 경매된 경우이죠. 예, 해서 경매 사례에서 이제 이미 낙찰된 사례입니다만 여주 지원 이천구 타경에 551호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제 건물이 경매된 경우입니다. 땅이 있으면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또 사건 보니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처음 들으시면 좀 까칠스러워 어려워요. 그런데 몇 번 들어보시고 딱 본인한테 딱 감이 오면 이거 정말 재미가 있고 쉽다니까 쉬워.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지. 답은 간단해요. 역시 마찬가지 갑은 토지 임대인입니다. 을은 토지 임차인이에요. 근데 지난 75강에서는 이제 땅이 경매된 경우인데 이번 76강에서는 이제 건물이 경매된 경우입니다. 건물이 경매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고 건물을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난단 말이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우리 경매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다. 땅이 경매에 나왔다 또는 건물이 경매가 나왔다. 이 땅만 또는 건물만 경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이 경매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땅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땅이 경매에 나왔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예? 건물인데 이 건물이 말이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냐? 법치권. 그런 권리가 없냐? 법치권 성립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예. 어쨌든 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성립 안 된다 그 불문하고 땅은 도망가지 않죠. 땅은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건처럼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이 지상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럼 건물은 멸실되는 거예요.
건물을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끽 해가지고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토지 소유자가 확 건물 부숴라 하면 건물 철거돼 버린다면은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특히 건물이 경매가 진행된다 이랬을 적에는요,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는데요, 뭐 이렇게 보입시다. 와가지고 이 건 같은 게 이제 민법 622조와 무관하게 일단 예를 들자면 지상 건물이 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요, 이 사람 입장에 보고 대단히 어떤 불리한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불리한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 대단히, 아이고야, 큰일 났다. 우리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되면, 좋아. 성립 안 되면, 이거 아닙니다. 성립되면 성립되는 대로 좋고, 성립 안 되면 성립 안 되는 대로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단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니까 건물 부숴버라. 좋아. 이제 갑이 뭐다. 예를 들자 먼저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건물 부숴버라. 건물 철거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철거 요청할 것을 병이라는 사람이 안다더라. 그럼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 갑이 건물에, 잘 들으세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요청할 걸 대비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등기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막 지저분하게 어떤 권리관계를 만들어 놔버린다면요. 한마디로 더 꽈배기처럼 배를 꽈놔버린다.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런 꽈배기처럼 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선동하냐 이거지. 제가 뭘 선동했습니까? 저 절대로 선동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경매 투자는요, 철저하게 본인 책임하에서 배팅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된다 이거지. 그 방법론은 제시를 해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저거 괜찮겠네. 그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강의할 적에 이렇게 이야기했니, 안 했니, 이런 식으로, 징징거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단지 우리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아니면 또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 아니면 또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법은 말이죠. 있다,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줘, 없으면 없는 대로 줘. 그죠? 어쨌든 없다더라 이랬을 적에 과연 우리는 그랬을 경우에도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방법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못된 이야기 안 합니까? 머리는 말이지 빠마라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생각하자 이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나이 드셔가지고 치매 안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이게 건물이 경매가 넘어와가지고, 건물이 경매 넘어와서 병이라는 분이 건물을 낙찰을 받았을 때, 요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갑과 을은 뭐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을이 사람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 명의로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의 상대는 을이고 을의 상대는 갑이잖아요. 토지 임대차, 우리가 건물 임대차도 집주인대 임차인. 그럼 이 사람도 보면 이제 땅 주인대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1대1입니다. 1대1 계약이 채권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의 유일한 상대는 누구도 을입니다. 또 을의 유일한 상대는 누구예요? 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 왜 건물이 경매 넘어왔지? 그러니까 을에 따른 채권자, 만약에 A라는 사람 말이죠. A는 을한테 받을 돈 있는데, 저 인간이 돈 안 주네. 그러면 A는 뭡니까? 마침 을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 등기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랬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시행 낙찰 받았을 때 갑 입장에서는 일단 병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을 불러요. 여봐. 왜? 내 상대는 있잖아, 을이었어. 나는 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이게 민법 622조 제1항 규정은 말이죠.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니까, 그 토지 임차인 겸 건물 소유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요거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622조 제1항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 겸 건물 소유자. 그죠? 을이라는 사람 토지 임차인 겸 건물 소유자잖아요. 그죠? 예. 을 위한 규정인데, 이번엔 봐가지고 건물의 경매 남아서, 이때는 봐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봐가지고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갑은 병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나의 상대는 을이지, 나의 상대는 병 네가 아니야? 나는 나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이렇게 갑은 병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안종현이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에요, 판결. 대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렇게 교통정리하기 때문에 안종현이가 뭐라고 모르죠. 그 판결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봐가지고 갑 입장에서 봐가 병한테, 야, 넌 내 상대가 아니니까 너 꺼져줄래? 꺼져준다는 게 뭡니까? 건물 철거하라는 소리, 철거. 그죠? 그런데 봐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무골호인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 참 없어요. 엄청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갑은 병을 불러요. 여보, 사실은 있잖아. 나의 상대는 어리고 네가 아니잖아. 그럼 내가 독한 마음 먹으면 말이지. 너 명의로 된 건물을 확 부셔버릴 수 있어. 부셔버릴 수 있는데 네가 이 건물을 낙찰받니라고 얼마나 욕받니. 그래서 좋아. 내가 너를 그래 또 다른 임차인으로서 내가 인정할게 라고 갑이 병한테 이야기하면요 건물은 존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뭐냐 병을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떤 걸 인정한다 이게 토지 임차인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은 뭐다 이게 지상 건물 있잖아요. 지상 건물의 존재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갑과 을인데 그러면 을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빠, 당신이 왜 남의 땅 위에 건물 지어졌었어? 그러면 나 있잖아. 나는 갑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잡아가지고 내가 남의 땅이지만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 집을 짓고 내가 등기를 한 거야. 즉 뭐다? 지상 건물 자 보십시오. 지상 건물이죠, 그죠? 지상 건물입니다. 자 여기에 색깔에서 바꿀게요. 경매이기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약간 깔딱고가 있는데 그거만 하나 살짝 넘으면요. 진짜 그냥 진행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깔딱고개를 넘으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허투루 해가지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 투자해가 얼마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다는 거 2천만 원 3천만 원 벌었다는 그런 영상물에 현혹되실 분들은 현혹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보면 분명히 그쪽에서는 이런 어떤 경매 학원이나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데 가셔가지고 헛돈 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깊게 말씀 안 드리고요. 봐가지고 이게 뭔 얘기 하려다 그랬네. 봐가지고 일단 여기 요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나면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내려가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는 경매 사례입니다. 김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아마 경매 취하됐어요. 경매 취하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 8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는 지상에 구건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건물. 요것도 보면요. 여기 소유자, 이제 그 구건물이 있었는데, 구건물을 멸실하고, 구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멸실하고 나서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나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보니까 소유자가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을. 여기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을.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사건도 보면요, 우리가 제가 아마 지난 75강에서인가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도대체 토지건물 소유자가 틀렸을 적에 이게 법정지상권이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냐? 약정지상권이냐?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에 의한 대항력으로서 지상건물의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있느냐?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지? 성립 요건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토지건물 소유자가 틀리다면 법정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어머야 토지건물 소유자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틀리잖아요. 그죠? 틀리면 안 돼, 봐가지고. 그럼 또 두 번째 봐가지고 경매로, 이 건물은 여기 경매가 된대.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 스타트 출발할 때 이때부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 틀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들 경매가 백날 진행돼 봐봤자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1번에서 결했기 때문에 이 법정 이상권 아니에요. 그죠? 성립 요건 1번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봐가지고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 같은 경우는 강제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 틀리니까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약정지상권 하는 게 약정지상권이다 그러면 토지상에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본건 같은 경우 토지상에 지상권 등기 없어요. 그러면 이 약정지상권도 아닙니다. 그럼 뭐다? 마지막에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 이 토지 임대차 계약에 의해 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을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설사 토지 임대차 계약에 의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인들이 말이죠. 이게 민법 제 622조에 의한 토지 임대차 계약 이걸로 해서 우짜우짜 이렇게 사건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만들어버린다면 그때 낙찰자한테 골탕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도 보면요. 법정이상권도 아니고 관습상의 법정이상권도 아닙니다. 약정이상권도 아니에요. 토지상에 저당권 설정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저도 이게 보면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무슨 토지 임대차 계약 이런 식으로 우는 표시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당사자 입장이더라 그러면은 법직권 안 돼, 관습법정 법직권 안 돼, 약직권 없어. 그럼 어떻게 민법제 622조에 의한 차지권 가지고 때로는 봐서 낙찰자를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세상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곧대로 해가지고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면 정말로 상식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참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맞잖아요. 그죠? 온갖 편법과 술수가 동원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봐가지고 아니다 손치더라도 기이다 이렇게 만들면서 지난 75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이 사람들이 토지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이 토지 임대차 계약서는 나중에라도 이게 물론 들키면 사문서 위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들킬 일이 만무하잖아요. 둘이서 짜고 치는데 입을 딱 맞아보는데 어떻게 들킬 수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까지도 제가 어떤 편법이든 선동, 이게 선동 안 하게 될 때는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순수하게 경매물건 바라보고 입찰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순수하지 않은 세력들이 우리를 째려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쟤들이 나를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당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는 아니고 이런 순수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건들 같은 건물이 경매 넘어왔다 경매 취하됐어요. 취하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똑같아요. 갑과 을인데 갑인데 만약에 이걸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다 하더라. 이리 하였을 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갑은 여봐 나는 있잖아 최초 을하고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거든. 나는 나하고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 안 했어. 맞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법 622조 제1항 규정은요.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잡아가지고요. 지상 건물을 건축해서 등기를 한 토지 임차인을 위한 규정입니다. 토지 임차인을 위한 규정인데 근데 봐가지고 토지 임차인 건물이 경매가 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토지 임차인을 위한 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은 병한테 점잖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대는 병 네가 아니야. 맞잖아요, 그죠? 토지 임대차 계약 채권 계약이라는 게 1대1이에요. 따라서 미안하지만 너 꺼져줄래? 철거.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근데 또 이 양반 또 정말로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자 해가지고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네가 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참 욕을 받고 돈을 많이 들었냐. 그래서 내가 너를 토지 임차인의 지위를 허하노라. 그럼 나는 토지 임대인이 되고 너는 토지 임차인이 되지? 이런 식으로 갑이 병한테 이야기해주면요. 이것도 역시 대부분 판결에 나와 있다니까요. 전부 다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토지 소유자 갑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병한테 너를 토지 임차인의 지위를 내가 인정해 주겠노라 라고 갑이 병한테 성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하겠죠. 안 하고, 야, 머리 아파. 건물 부셔.
건물 철거해. 근데 이게 건물 철거야, 철거. 그런데 건물을 이 사람이 자기 돈 들어가지고, 저기 뭡니까, 입찰할 때 돈 들었는데 또 자기 돈 들어가 건물 부순다고 건물 철거하는데도 이게 돈이 그렇게 뭐, 예? 몇십만 원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들 이야기를 보니까 뭐 몇천만 원 돈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모양이죠. 예. 근데, 아니, 낙찰 받아가지고 말이지, 낙찰 대금을 납부했는데 이게 건물 날아가 버리니까, 어머야, 낙찰 대금 날아가 버렸네. 또 철거한다 그러니까 철거 비용을 가지고 또 이게, 어머야, 또 철거 비용 나가 버렸네.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건물을 철거 못 한단 말이지. 그러면 갑은 뭡니까?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 제기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더 뭡니까? 이게, 이때는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철거 소송 제기하고 또 두 번째 뭐 봐가지고 병은 뭐다, 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라 이거지. 예. 근데 봐가지고 건물 철거 안 하네? 그 병에 이 건물, 이 지상에 갑 땅 위에다 건물인데 이거 철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갑이 뭘 입어버렸습니까? 갑은 말이지, 자기 땅인데 이놈의 병이, 이 사람 때문에 말이지, 자기 어떤 정확한 소유권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해서 너의 행위를 해서 내가 뭐를 입어버렸어? 이게 손해배상,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갑은 뭐다? 병 건물을 강제경비 신청하는 거죠. 강제경비 신청. 그죠? 강제경비 신청해서 또 덧붙여 뭐다?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뭘 해버린다? 이게, 예.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를 빡 해버린다. 그러면요, 건물 소유자는 꼼짝 못 합니다. 예. 꼼짝 못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봐가지고. 근데, 아까 낮에 오셨던 우리 구독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경매도 뭐 한 5, 6년 정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셨는데, 이분들 말씀으로는 뭐냐면, 뭐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기엔 참 요원하고, 또 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이런 것도 보면 참 이게 그죠? 이게 뭐 자금이 뒷받침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알면 말 거냐고, 돈이 뒷받침 안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세는 뭐다? 이게 지분 경매하고 전세권은 조금 이제 뒤로 밀어놨더라고요. 지분 경매 괜찮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분 경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특히 뭐냐면은 저쪽 밑에 지방으로 안 내려간답니다. 지방 물건은 뭐다? 지방분들이 하시라고 그러고, 이분들 소재지가 이제 경기도 쪽에 계시니까, 부천에 계시더라고요, 부천에. 그래서 계시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 지분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매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아마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 쪽에 물건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나아가서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1년에 몇 건 나온다, 그건 그 통계는 없어요. 근데 아마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분 경매가 말이 1년에 7,000건이 아니라 7,000건입니다. 7,000건, 7,000건. 7,000건이 경매가 나왔다. 물론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돈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돈 되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치고 들어간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분들도 생각을 하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투자, 물건을 뭐 고르시고 뭐 이런 쪽으로 어떤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드려보고 싶으면서 여기서 또 하나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듯이 갑이 병을 막 옥죄는 거야. 확 그물 부숴버란 말이야. 하면 늘 상대에서 소송해서 확 경매 시분 넣어본다 이거지. 경매 시분 넣어본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갑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건물이 경매 넘었는데 또 갑이 또 건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건물을 경매 신청한다니까 갑은 뭐다 이게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이제 지가 갑이 들어가서 낙찰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이렇게 봅시다. 뭐냐면 제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자, 이것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혀 없기 때문에 갑은 뭐다? 지상 건물을 경매 신청, 요 경매도 보니까 강제 경매겠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하니까 강제 경매 신청을 한 상태에서 그냥 내깔로 놔버리면 안 됩니다. 건물을 경매 신청한다 하면 법원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 평가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1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건물이. 근데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지상 건물은 있잖아,
이 땅을, 내 땅을 사용할 권리가, 그런 권리가 전혀 없어. 따라서 이 건물은 나 말고, 내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나 말고는 이 건물을 누가 들어가서 낙찰받아서 하나도 없어 해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한마디로 탱자하는 거야.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근본에 말이지 한 2억 원대까지 금액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도 놔둬버려. 그럼 이거 엄하게 엉뚱하게 말이야. 다른 사람이 씩 들어가서 낙찰받아 버립니다. 보면요. 갑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건물은 죽어도 내 거야. 근데, 아이고, 갑자기 또 정의라는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것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으면 여기 임차인 심어놓고 막 해버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매를 붙인다더러, 경매 붙인다, 뭐, 좋다, 이거지. 그렇더라도 임차인 뭐, 심어놓고, 어쨌든 좀 집행을 하면서 가지고, 뭡니까, 임차인들 끄집어내야 되는 게 명도 집행하고, 그죠?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한다더라 봐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철거하는 데 따른 철거 비용은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건물에 이제 평수에 따라서 이 철거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철거 비용 대 이 건물의 최저 감정 가격을 따져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 철거 비용이 한 3억 정도 된다 이거죠. 근데 최저 감정 가격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럼 2억 선에서 낙찰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낙찰 받고 나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열받으니까 건물 부숴본다 이거지. 철거 소송에서니까 건물 부숴본다. 근데 철거 소송, 철거 비용이 어떻게 이 정도,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의 최저 가격보다도 높다 하더라도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똥꼬 좀 피워가면서까지 3억 원이라는 철거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한다? 건물 철거하고 나서 다시 또다시 건물을 짓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말이죠. 정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자기가 적당할 적에 너무 싸게 먹으려면 배탈 난다니까. 적당하게 먹어야지. 너무 싸게 먹으려면 되겠어요. 봐가지고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갑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받아가지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여기서 아마 제가 지난 75강에서도 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설사 뭐 이렇게 됐다 손치더라도 엄마야 할 필요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경매할 필요도, 머리 아파요. 우리 이렇게 병한테 갑이 건물 팔아. 그 병이 건물 팔면 끝나잖아요. 아니면 또 봐가지고, 여기 이제 지상에 건물이 병인데 봐가지고, 이거 땅 나한테 파시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 앞으로 이게 귀속이 되어버린다면요. 물론 여기 보면 건물 낙찰자 병은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토지 소유자 갑입니다. 갑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이 갑이라는 사람, 그래, 토지 임차인 인정을 할게? 그러면 이 사람 토지 임차인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은, 인정 못해? 그러면 병은 이 사람은요, 토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토지 임차인의 지위를 가져야지만 토지 임대차 계약의 터잡은 지상 건물이죠. 그죠? 지상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애시당초 토지 임차인의 지위를 못 가져. 그럼 건물은 더 이상 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건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갑의 처분에 따른다 하더라. 그러면 이때 병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죠. 그죠? 갑이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 갑이 이제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병원 해가지고 그냥 그에 따라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화면에 보이시는 요 경매 요 사건 아니십니까? 이 경매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요, 1부 방송을 마치고 제가, 2부 방송에서, 요 김천 사건입니다. 2019 타경의 11,905호 이 사건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이시다. 그런데 방송 내용이 조금 불만족스럽시다. 그러면요, 저한테 전화 주지 마시고요. 아예 영상물 밑에다가 댓글을 다십시오. 악성 댓글 해가지고 막 육동문자를 쓰시든지 지금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일단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6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